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오후 전략을 키워가는 시간 마감 증시 출발 코인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치호 이슈픽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한치호 수석연구원님을 줌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줌 연결이 되면 바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딘가에 나가 계실 텐데요. 한치호 위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한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먼 곳에 계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학생들 창업 프로젝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대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창업이나 취업 관심사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미 1년 전에 약속된 행사라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이 열기가 지금 뜨겁기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학생들 좀 가르치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 바로 레고랜드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이 다툼을 벌였던 강원도가 BNK 투자증권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강원도가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가 BN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랍니다. 네. 당초 레고랜드의 ABCP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강원도와 한국투자증권이 갈등을 빚게 되면서 약 2년 전인 2년 전에 ABCP를 강원도에서 BNK 투자증권으로 발행사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금리가 좀 낮게 되면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가 또 올라갔잖아요, 순간에요. 그런 바람에 강원도에서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어쩔 수 없던 건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양측의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게 이제 디폴트 처리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서 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라는 건 말씀하셨다시피 말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연장하기로 했다. 이자도 선지급을 했다. 4개월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이제 전달되는 시점에서 이미 BNK에서는 ABCP 만기를 4개월이 아닌 3개월만 연장하자는 대주단의 요청을 받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는 만구 하루 이틀 전까지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에서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흑자가 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기한이익 상실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BNK 투자증권이 현재 이것을 갖다가 현재 디폴트 처리, 부도 처리했다는 건데요. 사실 기한이익 상실이 됐다 안 됐다는 만기 전일에 현재 강원도가 청구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양측에서 주장이 엇갈리면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까지 됐는데 아무쪼록 이 금융은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신용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면 양측에서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아름다운 인연이 악연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속히 원활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25%나 폭락한 위메이드 코인 이야기인데요. 상패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위메이드의 상패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위메이드가 하루 사이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나 떨어졌냐면 지난 27일 가격이 전날 대비해서 25.95%, 26%나 떨어졌는데요. 위메이드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가 당초 유통량을 2억 4,957만 개로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 7,145만 개가 더 유통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거래소들이 전부 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바람에 위메이드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갖고 보면 위메이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고 거래소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거냐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유메이드의 코인의 상패까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논란을 비롯한 다른 코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행됐던 물량을 자신들이 사들이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하면 자사주를 사들이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서 유의 종목을 해제한 바 있는데 과연 유메이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나라 유메이드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의 주의가 좀 요망돼서 뉴스를 올려봤는데 이미 27일, 28일 이때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네. 상패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투자 유의 종목으로도 지정됐었던 위메이드 코인 상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 조금 더 좀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슈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가상자산을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해당 코인을 직접 사고 팔면서 시세를 조작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금융정보분석원이죠. FIU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전거래에 관련된 협조 유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현재 찾다 보니까 현재 두 개의 코인이 자전거래를 이루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FIU에서 아마 적발을 해가지고 현재 검사를 중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코인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코인이 전부 다 우리나라 현재 은행에서 실명 거래 확인을 받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시킨 코인이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A 코인일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상장한 이후에 1년간 94만 건이 거래가 됐는데 이 중 75만 건이 발행사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전 거래라고 하니까 1,500원으로 출발한 코인이 상장되면 400% 가까이 폭등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 현재는 약 80만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 거래의 양이 너무 많은 거고요. 비코인 같은 경우는 1년간 거래된 100만 건 가운데 64만 건이 자전 거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처음에 상장 초반엔 10원에서 5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6원대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코인 시장,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 중에 하나고요. 특히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전 거래를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래 때문에 시장에 혼탁함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 상황에 좀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기만 한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받아서 거래할 수 있는 5대 거래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는데요. 좀 더 5대 거래소에서 우리 가상자산 코인 거래에 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실 때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코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상자산의 신뢰도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보완 체계에 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코인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시라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급증하는 저축성 보험이 좀 해지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좀 심각한 상황일까요? 한번 짚어주시죠. 가계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급하지 않은 저축이나 보험 또 어린 학생들의 학원 같은 것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쵸. 저축성 보험 해지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회의를 지난 27일 날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많이 예약을 했냐고 하면 지금 현재 보험사들이 채권을 매도를 해서 현재 보험금을 내줘야 될 상황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10월 보험사들이 2조 1,000억 가량의 채권을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8월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이 4조 가량의 채권을 순매수했는데 10월 들어서 2조 1,000억 가량을 순매도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많이 해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실은 그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갈아타기 위한 것들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금리라고 그러죠. 예정이율이라고 하는데 저축성 보험의 예정이율이 7.5% 정도 내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동안은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을 해약을 많이 유지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축성 보험 해지율이 3분기에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올랐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좀 알고 계셔야지 보험 가입이나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각 가정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부분이 바로 저축성 보험이라고 짚어주시면서 관련 이슈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은행에 돈을 좀 맡기는 이들이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좀 이례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뉴스 헤드라인이 재밌죠. 은행아 네. 내 돈도 맡아줘. 내 돈 좀 10월에 만약 맡아줘. 47조가 몰렸다 그러는데요. 5대 은행의 수신 금액이 약 1,900조를 넘겼다 그럽니다. 9월 한 달에 증가액이 약 18조라서 2.5배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 그러는데요. 저도 실제로 그 은행 창구에 가서 최근에 상담하시는 옆에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저금이나 적금이나 그다음에 예금을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겠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보고 느끼는 점인데요. 5대 시중은행의 총 수신금이 1,900조니까 전달에 비해서 46조나 현재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간 최대 수준의 폭을 증가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현재 주식도 그렇고 우리 가상자산도 그렇고 현재 장이 안 좋은 상황을 면치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재 은행 예금으로 다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적금이나 예금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잘 살펴보셔서 5%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갈아타시는 것도 지금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저희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기도 하니까 본인의 재테크 차원에서 예금 금리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뉴스를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은행 예금에 자금이 모이면서 10월만 47조나 몰렸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분들은 본인들의 예금 금리 좀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이슈들 체크해 가면서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연봉이 8억 주택담보 받으려면 연봉이 1억이 좀 넘어야 된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헤드라인을 보시면 8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봉이 1억 3천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LTV를 완화시켰죠. 지난번 정부에서 회의를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저희 주택담보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도 허용을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지역에서 LTV 담보 인정 비율을 상한을 50%로 올렸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주를 제외한 일반 서민이 대출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억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연봉이 1억 3천 정도의 대부분만이 가능하다라는 현재 금리 상황으로 거기 때문에요. 아무리 1주택자, 무주택자의 LTV를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15억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고소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일반 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중에서 일반 서민 투자자께서는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이제 많이 풀렸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총 수입을 좀 따져보셔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TV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 고소득자에게만 대출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본인의 연봉을 조금 결합시키면서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조금 힘든 상황 속에 홀로 좀 운영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좀 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나홀로 자영업자가 430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비임금 근로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는 8월 기준 668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고용원이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그중에서 433만 6천 명 정도로 1년 새 8만 8천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2008년 8월에는 455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14년 만에 최대치를 현재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임금 근로자는 직장인이나 임금근로자와 구별되는 계층으로 자영업자와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시면 거기서 일을 해주는 그런 자녀분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이 정도로 나홀로 자영업자가 최대를 치렀다는 것은 임금이 상승하고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고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거라서 우리가 좀 현재 자영업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지표라서 여러분께 뉴스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그 고용에 대한 뒷단의 문제, 그러니까 당장의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뭐 그 후에 퇴직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을 지속해야 되는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못할 정도로 좀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43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금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이 고용이 힘든 부분도 있고요. 당장의 임금뿐만 아니라 이후에 퇴직금까지도 좀 맞물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슈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중국의 여성 억만장자가 부동산 불황에 재산의 3분의 2나 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해외 소식인데 올린 이유를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해외 소식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불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불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가 좀 관심사로 좀 봐야 될 뉴스라서 제가 올려봤는데요. 한때 중국 최고의 여성 부자라고 불렸던 우야진 전룽후 그룹의 회장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올해 재산이 3분의 2나 잃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 전 회장의 재산이 46억 달러로 추산됐다는데요. 전 세계 500대 부자를 재산을 추적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우 전 회장은 1993년 룽우 부동산의 전신인 부동산 업체를 설립해서 2009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할 정도로 회사를 크게 키워냈는데요. 부동산 덕분이겠죠. 부동산 업체니까. 근데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나빠졌고 룽우 그룹도 위기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우 전 회장이 지난달 31일 룽우그룹 회장을 사임하겠다고 밝히고 그룹의 전략 개발 컨설턴트로 남는다고 하는데요. 사임 전에 자사주 매입에 52억을 쓰고도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지만 룽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민간 기업 중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자랑하는 룽우그룹이 처한 이런 상황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부동산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 전 회장은 2012년에 공동 창업자였던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그에게 넘기는데요. 최고의 중국 여성 부자라는 타이틀을 이번에 잃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게 상당히 많은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강원랜드가 아니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현재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주택사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대출들이 지금 DSR, LTV를 풀어줬는데도 DSR에 엮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현재 부동산이 상황이 어렵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불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중국에서도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여성 억만장자까지도 이번 부동산 불황 때문에 재산의 3분의2나 손해를 봤다는 이런 이슈였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부동산 시장 위기를 좀 보여주는 안타까운 이런 뉴스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좀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악용하는 악성 코드가 좀 유포되고 있다라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이태원 사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책임 소재 문제도 나오고 있고 정부의 대처에 대한 강한 질책도 있고 아마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 용산경찰서장도 대기 발령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사회적인 문제를 말고 다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네. 이태원 참사에 그 악성 코드를 유포시킨다고 한답니다. 이태원 사고 대처 상황 DOCX라는 현재 그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이메일을 전달하면 그걸 열어보게 되면 악성 코드가 유발된다고 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따르면 이런 코드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S 워드 파일이 주요 악성 코드로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확인되지 않은 코드,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컴퓨터도 전부 다 전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컴퓨터 열어보시면서 이런 뉴스, 이런 악성 파일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열어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안타까운 이런 참사 소식에 더해지는 이런 또 안타까운 좀 이야기까지 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슈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 연구원님 지금 현재 증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우려감이 있긴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FOMC 이벤트까지도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불확실성에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투자자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투자에 임하셔야 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 상황을 좀 놓고서 말씀드리면 내일 새벽에 이제 FOMC 발표가 되지 않겠어요? 네. 내일 새벽에 FOMC 발표가 된다는 것은 어제도 저희가 한치호 20회에서도 다뤘지만 네.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잖아요. 그 예견돼 있던 일은 저희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예견돼 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준비한 대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예견돼 있지 않은 사태가 생겼죠.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태원 사고 때문에 이태원 지역에서 5일까지 국민 애도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지금 전부 세계 상인들이 휴업을 하신다고 하고 있고요. 네. 국가 애도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모든 방송 프로그램, 공연, 모든 게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있었지만 코리안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방송에서도 정말 차분하게 중계를 하시고 응원단도 앰프를 틀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치어리더를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이 조용한 차분한 분위기가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저녁에 하게 될 때 식사 약속 취소하는 전화를 식당 주인이 받는 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거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회사들이 단체로 한 회식 약속은 전부 다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문수 경사령 위원장이 한국 노총 간부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다고 음주를 했다고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할로윈과 관련돼서 유통업체들 그다음에 모든 백화점 유통업체 노대동사 모든 업체들이 다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제도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상되고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예상되지 못한 사태가 생긴 거에 대비해서는 항상 투자를 하실 때도 분할 투자를 어제도 저희가 권해드리긴 했지만 항상 분할해서 투자를 한다. 한꺼번에 몰빵하지 않는다. 쉽게 한마디로 해서 몰빵하지 않는다. 한 곳으로 몰아넣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하시는 투자의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견된 상황은 좀 생각하셨던, 좀 계획하셨던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최근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응의 힘을 다 함께 화합하면서 좀 이겨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 곳으로 몰리는 투자보다도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 좀 가져가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좀 먼 곳에서 전화 연결까지 해주셔서 도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수성연구원님과 함께 한치호의 이슈픽 이어가 봤습니다. 네, 마감 즉시 출발 코인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또 이번 주는 FOMC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 불확실성 속에서도 좀 투자에 조금 단단한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